안녕하세요. 킹쌤입니다. 오늘은 4, 5단원 동물과 에너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소화, 순환 단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의 여행, 소화 흡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갑니다. 오늘 학습 목표. 오늘 학습 목표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음식물 다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소화 요소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녹말이 침이 작용할 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뭘 배우느냐? 소화, 흡수, 소화, 효소를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소화라는 개념을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효소가 들어간다는 거. 자, 여기 떡스맵에서 본 것처럼 녹말에 침이 작용할 때 바로 녹말에 침이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소화가 되는 거. 이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력이 보겠습니다. 이 친구 또 늦었네요. 누구 닮았을까요? 늦었다. 아버지, 저 늦었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체하겠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밥을 둘러 마시고 있어요. 어우, 개쿨한데? 둘러 마시고 있어요. 원샷 해버렸죠. 국만 마셨네. 밥은 놔두고. 음식물을 잘 씹어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맞아요. 칭찬을 들어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칭찬이 좋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자, 음식물을 잘 씹어 먹으면 체하지 않아요. 그럼 왜 체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러면 음식물을 잘 씹어 먹으면 체하지 않아. 소화가 잘 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소화를 볼게요. 소화기 말고요. 불구는 소화하고 이 소화는 다른 소화죠. 이거는 어떤 소화냐? 소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세포에 흡수될 수 있도록 작게 분해되는 과정. 작을 대화. 작게 분해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세포에 흡수될 수 있게 작게 분해돼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소화가 일어나는 까닭은 크기가 큰 영양소는 세포막을 통과할 정도로 작게 분해야 된단 말이죠. 뭐 말이냐? 우리 밥알 가지고 피부에다가 문댔어요. 팔에다가 밥알을 문댔어. 그럼 밥을 팔에다 문댄다고 해서 팔에서 막 영양분을 흡수하나? 밥 먹기 싫다고 막 몸에다가 막 비비면 되나 안 되나? 돼야 안 돼요. 대답해봐요.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다 들려요. 대답해요. 밥을 문대면 소화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아직도 대답 안 한 놈 있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영양소는 크기 때문에 세포보다 큰 것을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보다 작은 상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상태로 작게 분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게 분해하는 과정, 소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소화를 하는 기관들을 뭐라고 할까? 소화기관이라겠죠. 그 친구들을 다 합쳐서 소화계라고 할게요. 소화계. 소화작용을 담당하는 기관, 궤를 말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입, 소화할 때 쓰죠. 위, 이런 거 써요. 그러면 보도록 하죠. 소화기관 뭐가 있는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지금 보시면 입, 식도를 거쳐서 그 다음 위를 거쳐서 여기 보이는 소장 보이죠? 소장? 오, 베글베글베글 소장. 소장 다음에는 큰 거? 대장. 여기까지가 소화기관입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이 소화기관이에요. 선생님 항문도 지나가는 거 여기는 소화가 아니고 버리는 거니까 소화기는 아니고요. 자,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을 소화관, 이죠. 이 방금 지나간 관들. 근데 소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나가진 않아요. 근데 소화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 침이 나오는 곳, 침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샘들, 침샘, 간, 쓸개, 이자 등이 있습니다. 외울 게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입에서의 소화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도록 하죠. 자, 입에서는 과정.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2, 3분 뒤에 뱉어 침 희석액을 만든다. 그리고 침을 뱉은 거예요. 침을 뱉은 다음에 시험관에 녹말을 넣고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물 넣고 하나는 침 넣었어요. 쉽게 설명해서 하나는 물 넣고 하나는 침 넣고 녹말을 넣었어요. 녹말. 그러면 물 넣은 거랑 침 넣은 게 달라지겠죠. 그러려고 시험하는 거니까. 씨름해서 얘를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을 넣었어요. 아까 여기 뭐 들어있었니? 녹말 들어있었죠. 그 녹말은 뭐랑 반응해요? 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노가청, 포배황, 그 다음 단백질, 단뷰포, 지방, 지수선이죠. 자, 배운 것처럼 녹말은 뭐랑 반응해? 아이오딘은 칼륨과 반응해서 청량색이 돼요. 아, 아까 녹말 넣어놨잖아. 녹말 넣어놨으니까 아이오딘, 칼륨 넣으면 무슨 색으로 변해야 돼? 그렇지, 청람색으로 변해야겠죠. 청람색. 근데 둘 다 청람색으로 변하면 실험할 이유가 없어. 이럴 리가 없지. 다른 반전이 있겠죠. 자, 하나는 증류수였고 하나는 니침이었어요. 자, 둘 다 청량색으로 변했을까요? 실험 결과가? 두 번째 실험은 자, 이게 똑같이 하나는 증류수고 하나는 침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베네딕트 넣었어요. 그래서 가열해 봤습니다. 자, 베네딕트는 뭐랑 반응했더라? 포배황. 자, 포도당과 반응해서 황적색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우와, 베네딕트 넣었는데 얘가 황적색이 되었다. 대박. 왜? 아까 뭘 넣었는데 원래? 녹말을 넣어놨었는데 얘가 황적색이 됐다는 것은 녹말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소리야? 포도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와, 실험 볼까요? A. 자, 증류수를 넣고 아이오딘을 했습니다. A. 오존 색깔, 청람색. 그렇죠. 무엇이 있다? 녹말이 있다. B. 묽은 녹말에다가 침을 넣고 아이오딘 반응했어요. 침 넣고 반응했어. 아이오딘 반응하면 청람색이면 녹말이 있는 건데, 와우. 변화가 없죠? 무엇이 없다? 녹말이 없다. 녹말 어디 갔니? 자, C. 녹말에다가 증류수 넣고 벤딕트 했어요. 색깔이 변화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포도당이 없으니까. 포도당 넣은 적이 없잖아요. 그쵸? 포도당이 없다. 자, D. 녹말용액에 침을 넣었었어요. B랑 똑같은 거죠.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더니 얘가 황적색이야. 어머나, 뭐가 있다는 거야? 포도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험 결과 묽은 녹말용액에 증류수를 넣은 거는 녹말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쵸? 포도당이 없죠? 포도당에는 없었어요. 녹말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B. 녹말용액에 침을 넣었던 녀석은 녹말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없어졌고 뭐만 남았어? D처를 포도당이 남았어. 오 마이 갓. 그럼 어떻게 된 거야? A 시험관에 증류수를 넣었으니까 그대로 녹말이 있었고 B 시험관 침을 넣었더니 녹말은 온데간데였고 뭐가 있다? 포도당이 되었다. 그럼 녹말은 어디 갔고 포도당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 녹말이 뭐가 되었다? 포도당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녹말 구조는 선생님이 다단 구조라고 했죠. 4개, 10개 엄청나게 많은 기다란 구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침이 들어가니까 침이 어떻게 했을까? 침이 마치 가위처럼 싹둑 잘랐겠죠. 침이 싹둑 잘라버려서 이 길었던 녹말을 작은 포도당 구조로 바꿨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녹말이 발견되지 않고 포도당만 있는 거야. 아, 작게 만들었죠.
작게 만든다는 행동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소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 소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녹말을 침이 넣으면은 침이 녹말을 잘게 쪼개서 작게 만드는 소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녹말을 침이 소화시키면은 포도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엿당이 돼요. 엿당. 이당인 엿당. 두 개 연결되는 엿당이 됩니다. 엿당도 포도당과 마찬가지로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하기 때문에 엿당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시험관성 용액의 색깔이 변한 건 어딜 것인가? 색깔이 변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교과서 163페이지입니다. 시험관 A에는 아이오딘 반응 결과 청량색으로 색깔이 변화했고 그 까닭은 처음에 넣어준 녹말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A는 그대로, A와 C는 그대로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녹말이 그대로. 시험관 B와 D는 녹말은 없고 포도당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했기 때문이다. 그쵸? 실제는 포도당이 아니라 엿당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아 침이 녹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해보자. 어떻게 변화시켰죠? 그렇습니다. 침이 녹말을 엿당으로 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이 소화 입안에서의 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4페이지. 자, 입의 구조는 입에는 침샘이 있어요. 혀밑과 귀밑, 턱밑에서 침이 있는데요. 침샘이 어디 있는지 궁금한 친구는 레몬을 먹어보면 돼요. 레몬 먹으면 쉬죠. 쉬면 입에서 침이 질질질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도중에 입에서 침이 나왔을 거예요. 레몬 생각하면서. 그러면 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혀밑, 귀밑, 턱밑. 여기 있어요. 자, 혀입니다. 혀는 음식물을 먹을 때 막 자동으로 움직여서 음식물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이쪽 저쪽. 이는 음식물을 씹어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잘게 부수는 거 말고 실제로 잘라야 되는데요. 침은요. 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어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녹말을 뭘로 쪼개요? 이건 알죠? 엿당으로 쪼개요. 그쵸? 녹말을 이렇게 똑똑똑똑똑 하고 잘라내는데 누구냐? 얘 이름이 아밀레이스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자, 아밀레이스는 다당 구조인 녹말을 잘게 쪼개서 2당 구조인 엿당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선생님이 2로 씹어도 녹말이 엿당으로 쪼개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2로, 저번에 설명했지만 2로 물 분자를 쪼갤 수는 없잖아요. 물을 아무리 씹어봐요.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나. 2로 수소와 산소로 쪼갤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노벨상을 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2로 부실 수 있습니다. 물을 부셔가지고 산소 수소를 수 있으면 당장 저기 대학교 연구실로 가세요. 돈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2로는 쪼갤 수가 없어요. 분자 구조는 2로 물리적으로는 쪼갤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쪼개야 되죠. 녹말도 마찬가지예요. 2로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엿당으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2로 쪼갤 수 없는 녹말을 뭘로 쪼개냐?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효소. 소화효소라고 하는 소효소가 가위로 작동해서 또강또강또강 잘라서 이렇게 단단 구조의 엿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쪼개는 역할인데 소화는 기계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자, 입에서의 기계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입에서 기계적 소화는 기계적으로 부수는 걸 말합니다. 무엇이? 이가 위아래에서 부딪혀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가
위아래로 다물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것을 기계적 소화라고요. 그죠? 이가 쪼개는 것을 기계적 소화예요. 이렇게 쪼개는 것은 잘게 쪼개졌을 뿐이지 실제로 분자 구조가 파괴되진 않아요. 이 상태로는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쪼개냐? 화학적 소화입니다.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가 관계하는데요. 소화 효소가 실제로 소화가 안 된 녹말 구조 같은 이 구조 자체를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싹둑싹둑 싹둑싹둑 자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서 중요한 건 소화 효소의 명칭과 그 소화 효소가 자르는 애들의 이름이 중요해요. 암기할 게 많죠. 자, 그러면 위에서의 소화 전에 우리가 입에서만 한다고 했죠. 자, 입에서는 이빨로 쪼갠다는데 소화 효소가 나와요. 어떤 소화 효소냐? 바로 아밀레이스요. 이름 중요합니다.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가 쪼개는 것 누구? 탄수화물 중에서도 어떤 친구? 탄수화물 중에서도 키 커다란 녀석 녹말입니다. 녹말을 무엇을 쪼개냐? 좀 작은 엿당으로 쪼개네. 엿당. 엿당. 다당류에서 이당류로 쪼개집니다. 자, 엿당류는 나중에 또 뭘로 쪼개야 되냐? 얘는 이당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 어떤 거? 1당으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나중에 쪼개질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변경 여기 소화효소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무엇으로? 엿당으로 쪼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쪼갠다. 어떻게 하냐고요? 외우세요. 그렇죠. 외우면 됩니다. 열심히 외우길 바라고요. 활동지에 앞에 있는 내용 답변 달고 오늘 외우는 데 집중해서 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위 그리고 소장의 소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외울 게 더 많아요. 그러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쌤은 여기서 안녕.